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네이버와 카카오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 최근 좀 조정이 나오나 싶었는데 또 한 번 반등 나왔죠. 이 자리는 바닥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부분, 현재 위치의 포인트 또 한 번 짚어보도록 할 테니까 들어가기 전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런 내용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네이버, 카카오 이제는 긍정적으로 볼 시기다. 왜 이런 얘기를 했나? 라는 걸 살펴보게 되면은 이런 내용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같은 계열의 해외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시기에 오히려 상승을 많이 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는데 네카오는 떨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국내 기업의 주가 하락이 펀더멘탈에 비해서 과도했다. 그러니까 현재 위치는 과매도 구간이다 보니까 핵심 사업부의 실적 개선 나타나는 거에 맞춰가지고 제자리까지는 일단 가는 거, 그거 노려보자.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얼추 이 내용만 하더라도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통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 반등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상황이 더욱더 좋아지게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요? 제가 봤을 때에는 요즘에 제약바이오 엄청 좋잖아요. 그 다음은 전 네카오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만 추가적으로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도록 하자면, 자, 지금 제약바이오 왜 올라가고 있죠? 제약바이오는 네이버와 카카오보다 훨씬 성장성 위주로 돌아가는 이러한 섹터의 종목입니다. 성장성이 잘 평가를 받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다? 시장의 유동성. 근데 유동성이 풀리게 되면은 그러면 훨씬 더 미래 밸류를 끌고 올 수 있다 보니까 높은 가치 평가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유동성은 누가 결정한다? 이 채권이 얼만큼 풀리는지도 중요하겠지만 미국의 금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 9월달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이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100% 잡히고 있네. 물론 25bp 인하할 것이냐, 50bp 인하할 것이냐, 갈리고는 있지만은 금리 인하는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좋잖아요. 그리고 9월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11월, 12월까지도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선반영이 되면서 그동안 높은 평가를 못 받았던 사업적인 부분이 좋았던 종목이 싹 다 급등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이 네카오 같은 테크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야 이거 결국에는 이러한 회사들도 여기에 수혜를 받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주구장창 말씀드렸던 그게 일단 네카오에서 먼저 시작되었으면 좋았었겠지만 일단 제약 바이오부터 먼저 시작되고 있는 걸 우리는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순환매를 보는 게 우리의 1순위 목표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시장 상황이 여기에 더 좋아지게 된다면 순환매에 대한 속도도 더욱더 빨라지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금리 인하 관련해가지고 속도를 어떻게 낼 것이냐. 일단 미국 경기가 너무 좋아요. 하다 보니까 당장 50bp 인하는 힘들 것 같고요. 25bp 인하식으로 해가지고 12월까지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최소 기본 이상은 하겠구나. 요걸 첫 번째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중간에 만약에 이 50bp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커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한번 튕기겠구나. 이 마인드로 전략을 구축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금리 인하가 이제 계속될 거거든요. 했을 때 지금 그 다음에 대한 일정들도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쉬어가는 것도 쉬어가는 것이겠지만 금리 인하가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 그럼 이제 우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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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든 느리든 요거 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거는 확실한 예시가 있기 때문에 그거 그대로 여기 대입만 시키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보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했을 때 예시를 어떤 걸 봐야 되냐? 19년 가장 가까운 거 여기만 봐도 됩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 2.5에서 떨어진다 하니까 올라가서 버티다가 인하될 때마다 급등 급등 급등. 그러면 현재 위치에서도 뭐 크든 작든 첫 번째에서 좀 방향 잡고 버티다가 있을 때마다 한 번씩. 그럼 단기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인하가 될 때마다만 노리든가 아니면은 그냥 첫 번째만 먹고 끝내면 되는데, 중장기 이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지속되면은 그대로 끌고 간다. 그럼 그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추세 하나는 무난하게
큰 무리 없이 먹고 나올 수 있게 되겠죠. 그럼 저는 이 박스권도 돌파를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 종목에 좀 진심으로 달라들러 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들 외국인 쪽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차트 같은 경우에는 60일과 볼린저 밴드 상단 둘을 모두 돌파해야지 그때부터 이제 추세가 바뀌는 시그널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 본 걸 바탕으로 가장 중요한 거죠. 글로 쓰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면은 일단 들려오는 소식을 봤을 때 증권사에서도 얘기한다. 뭐라고? 지금은 저평가 구간이라고. 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같은 이유로 제약 바이오가 먼저 올라가고 있는데 순환매 요거 한번 노려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9월달 중심으로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될 수 있는데 계속된다면 결국 이게 우리의 밥줄이 될 것이다. 그랬을 때 수급은 외국인 중요하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60일 그리고 볼린저 밴드 상단 모두를 돌파하고 자리를 잡아야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방향 바뀌기 시작한다라는 시그널이 시장 전체에 퍼져나갈 가능성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이 역시도 보는데 되게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참고하면 좋을지에 대해 한번 쭉 써봤는데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마무리 지으며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제 이번 주도 끝났네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